안녕하세요. 보상과 내일TV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사입니다.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암, 뇌, 심이라고 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오늘의 주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금 및 수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변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험약관의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따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 첫 번째 I20 협심증, 두 번째 I21 급성심근경색증, 세 번째 I22 후속심근경색증, 네 번째 I2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다섯 번째 I24 기타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25 만성허혈성 심장병입니다. 특정 심혈관 질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허혈심장질환 I20에서 I25, 두 번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8, 세 번째, 발작성 빈맥 I47, 네 번째, 심방세동 및 조동 I48, 다섯 번째, 기타 심장부정맥 I49, 여섯 번째, 신부전 I50입니다. 특정 심혈관 질환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부정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47 발작성 빈맥, 빈맥이란 분당 100회 이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입니다. I48 심방세동 및 조절, 심방세동이란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I49 기타 심장 부정맥이 있습니다. 부정맥의 진단은 심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부정맥의 치료는 심장 제세동기 삽입,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 신부정맥 투여 등이 있습니다. 특정 심혈관 질환 대상이 되는 질병 코드 I50은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판막 이상, 심근병 등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으로서 진행 속도에 따라 만성과 급성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국 표준 질병 분류 코드 중 I25에 해당하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이란 비유로 말씀드리면 죽처럼 끈적한 것을 말합니다. 죽상경화증이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족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이 쌓이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끈적한 죽종이 쌓이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붉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을 쉬운 말로 피떡이라고 합니다. 혈관 안에 죽종이 쌓이면 출혈이 일어나는 경부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말초로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으신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진단비를
주지 않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손해사정 김종만 손사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해 의뢰한 고객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7세에 기계 가공을 하시는 남자분이셨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로 대학병원에서 I25.1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검사로는 경식도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CT혈관 조영술,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 용어로 CAG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상은 돈이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급 사유로 손해사정조사직 담당자가 동맥경화 혈관의 막힘 정도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20% 막힘의 정도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부지급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의 보험회사 약관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대학병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촬영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너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급 안내장과 부지급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 자문 결과서, 담당의 소견서를 발부받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을 지급 통보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상은 돈이다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의무기록지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신체 손해 사정 전문가와 꼭 상담하신 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심증이란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져 상대적으로 심장 근육의 혈류 공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오는 허혈 상태, 즉 심장의 빈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충분한 혈액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심증의 종류로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 세 가지 종류의 협심증이 있습니다. 정말 보상은 돈이다라는 꿀팁으로 이것 또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협심증 진단비를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검사 및 소견으로 유의미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흉통 등의 임상진단. 둘째, 심전도상 T파나 SD 분절의 이상소견. 세 번째, 운동부하 심전도. 네 번째, 24시간 심전도. 다섯 번째, 심장 초음파 검사. 여섯 번째,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이런 검사를 다 받아야만 협심증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인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아닌 추정적 협심증 진단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말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심근경색증이란 동맥경화,
죽상경화 등에 의해 좁아진 관상동맥 벽에 쌓여있던 죽종 등이 터지면서 혈액과 만나서 혈전을 형성하고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심근의 괴사 상태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중요한 검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입니다. 그리고 심근 효소로 CKNB, 트로포닌이라는 효소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검사 및 수치를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심장혈관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3개의 동맥혈관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의학 용어로 RCA, 자회선지 동맥, LAD, 자전하행지 동맥, RCA, 우회선지 동맥. 알아두시면 전문가처럼 느껴지시겠죠? 이렇게 관상동맥 의학 용어 및 약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관상동맥, 부종맥, 심부전 등은 우리의 심장 혈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전문가에게 의무 기록 사본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상의한 후 심도 있게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과 내일TV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사가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